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제가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오토 판매사를 이뤄 나가면서 이 자리까지 왔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토요일 날 이렇게 막 가슴이 들뜬 상태에서 이제 진짜 새로 시작해야지 해서 집으로 내려가서 처음 한 게 저희 집에다가 내가 애터미를 다시 시작해 보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어떤 반응이 있었을까요? 집에서 저희 와이프가 제 그 말을 듣더니 한번 저를 쳐다보고 그냥 멈춰버리더라고요.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제가 봤던 저희 와이프의 표정은 그래,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또 고생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네 맘대로 하라는 표정 같았습니다. 어차피 다 밑바닥인데 더 이상 내려가도 밑바닥이니까 상관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많이 우시면서 저를 보고 절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는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물류, 통신, 펀드를 하면서 7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하고 힘들었는지 알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한테 굉장히 안 좋은 소리를 많이 들었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더라고요. 3일 동안 저랑 말도 안 하고 눈도 안 마주치려고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그냥 사는 건 내 삶이 아니다. 마지막 기회인데 아니야, 나 꼭 해야 된다. 그러면서 계속 어머니를 설득시켰습니다. 4일 정도가 지나니까 저희 어머님 말씀이 맘대로 하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허락인가요? 포기인가요? 네, 포기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새로운 꿈이 생겼기 때문에 진짜 이걸 통해서 빨리 부자가 될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내 주위를 다니면서 이제 진짜가 나타났다, 진짜가 나타났어서 내가 부자가 될 거고 우리 같이 부자가 되라 계속 다녔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비웃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너 몇 달 있으면 또 다른 거 들고 올 거 아니야? 너는 맨날 성공한다 그랬잖아. 넌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잖아. 그러면서 너 자꾸 그렇게 얘기할 거면 오지 말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 좋았던 건 제품은 써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품을 계속 쓰긴 했지만 제품이 나간다고 해서 제가 나아지는 건 없었습니다. 제품도 많이 써주는 게 아니라 그냥 억지로 써주는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조금씩 나아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생활할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 있는 데서는 너무 힘들 것 같다. 나를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좋고 싼 제품이라면 나를 모르는 곳에 가서 일을 해도 되겠다. 그래서 마음을 먹고 제주도를 떠나기를 결심했습니다. 그때 저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속옷 네트워크를 할 때 알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그 다른 곳에서 보험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분이 저에게 전화 와서 저보고 보험을 하나 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 직전에 보험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보험을 했었고 보험을 하다 보니까 나도 보험 많이 들어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다가 반짝 생각이 났습니다. 저분한테 얘기해야지. 그래서 그분 보고 진짜 애텀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화장품이 좋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한마디가 이런 말이었습니다. 너 또 다단계 하냐? 저는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단계고 10단계고 너무 좋은 화장품이라서 쓰기만 하면 너무 좋아진다고. 근데 그분이 그랬더니 그러면 하나를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보내달라는 말이 와보라는 말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날라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너가 오는 게 아니라 제품을 보내보라 그랬다고. 제품을 써보고 좋으면 소개는 시켜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제품을 주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근데 전화가 왔어요. 또 제품이 자기 쓰던 것보다 너무 싸고 좋아서 소개는 시켜주겠대요. 그 소리를 듣고 저는 이제 짐을 싸서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저는 그 제주도를 떠나려고 마음을 먹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3개월 동안 방을 빌려서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3개월 정도 가지고는 자기 일을 안 할 거고 1년을 약속한다면 일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0만 원에 30만 원짜리 월세 집을 얻고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 한 사람만 아는 사람이 있던 거예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특히나 가장 힘들었던 건 열심히 뛰는데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물건은 계속 나가지만 사람이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특히나 그 속에 있던 분은 보험을 하기 때문에 애터미를 전업으로 하지 않고 계속 자기 일을 하다가 남는 시간에만 저에게 소개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되지 않으면서 시간만 계속 흘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에 남겨둔 저희 가족들이 힘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셋인데 그 아이 셋을 생활비도 줄 수 없었고, 또 저희 어머니가 식당에서 일을 해서 버는 돈 가지고 어렵게 살고 있었거든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울려고 할 때도 많았습니다. 꿈도 중요하지만 현실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다시 돌아가고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럴 때 제가 마음을 다시 한번 먹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여기서 성공하지 못하면 이제 과거처럼 돌아가서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 죽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제 마음가짐을 갖기 시작한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이 애터미를 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일. 그전에는 너무 막연하게 돈을 벌겠다는 말이었지만 내가 생활을 할 수 있는 일로 생각했어요. 일. 바로 일로 생각하면서 일을 해서 내가 돈을 벌어서 먹고 살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의 돈이었습니다. 평균적으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벌려면 몇 시간 정도를 일을 하냐는 말입니다. 네, 한국에서도 똑같이 8시간 정도였습니다. 그 200만 원, 300만 원 버는 일이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네, 어려웠습니다. 근데 저는 애터미를 만나면서 얼마의 목표를 세웠었냐면 바로 1000만 원, 100만 엔이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200만 원, 300만 원 버는 일도 8시간 일한다면 100만 원 엔 버는 일이라면 몇 시간을 일을 해야 될까요? 몇 시간 일을 해야 될까요? 예, 결국은 뭐냐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200만 원, 300만 원 버는 일이 어렵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1000만 원 버는 일이라면 쉬워야 될까요? 어려워야 될까요? 예, 어려워야 된다고 이제 마음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내가 선택한 건 1000만 원은 버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렵다고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그렇게 열심히 뛰면서 힘들었던 게 이제 당연하다고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1000만 원이라는 돈은 연금성이 될 거거든요. 연금성. 가치로만 따지면 5억엔 정도가 돼요. 바로 나는 이 목표를 잡은 거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울 거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특히나 애터미에서는 최종적으로 얼마까지 벌려고 하고 계십니까? 예, 500만 엔 정도를 매달 벌려고 마음을 먹는다면 이거는 일 중에서도 직장이 아니라 바로 사업입니다. 사업. 바로 사업이라는 거는 일단 투자가 들어갑니다. 자본이. 사실 내 주위에 보니까 돈을 투자해서 돈을 벌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일본에 와봤더니 굉장히 점포들이 많았습니다. 점포를 차리려면 얼마 정도가 있어야 되나요? 예, 자 1억 정도, 그러니까 1000만 엔 정도가 있고 또 그 임대료는 얼마 정도가 나갑니까? 30만 엔 정도. 자 그러면 이렇게 1000만 엔 투자하고 30만 엔씩 벌면서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를 벌려고 하고 있을까요? 100만 엔 한 달에. 자 그러면 이만큼 투자하고도 100만 엔을 원하는데 지금 우리는 투자 없이 5천만 엔을 벌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울지를 내가 인정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거를 1순위로 잡았습니다. 1순위로. 평균적으로 내가 하던 일 중에 가장 우선시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애터미에서 1000만 엔을 벌려고 하면서도
순위가 1순위가 아니라 후순위로 자꾸 밀리더라고요. 평균 200만 원, 300만 원 벌려고 해도 사실 모든 거에 우선해서 그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1,000만 원, 5천만 원을 벌려면서 우선순위가 별로 없더라고요. 저는 그런데 그 김해라는 동네에 혼자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거에 우선해서 저는 애터미를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혼자 있지 않고 여러 가지 일이 있더라도 항상 마음가짐은 1순위가 애터미다, 이렇게 마음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마음을 먹었던 게 이걸 나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애터미의 가장 강력한 힘은 혼자가 아니라 바로 스폰서와 나와 파트너가 합쳐지는 겁니다. 그런데 일을 하면서 자꾸 스폰서에 대한 기대와 파트너에 대한 기대가 너무 많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위에 스폰서에게 자꾸 뭔가를 기대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김해에 올라갔을 때 저희 스폰서들이 그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제가 있다면 제가 열심히 뛰는데 스폰서들이 저를 크게 도와주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스폰서를 미워하게 되더라고요. 아니, 내가 열심히 뛰면서 내게 올라가는데 왜 나를 안 도와줄까? 집에 가면 일하는 생각보다 이 생각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자꾸 미워지더라고요. 일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럴 때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서 실적이 올라가도 저희 스폰서 한쪽이 안 나오면 스폰서한테는 올라간 게 아니더라고요. 바로 스폰서도 바로 자기 한쪽이 잘 됐을 때 내가 만든 결과가 올라가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스폰서에 대한 생각을 머릿속에 지웠습니다. 그리고 스폰서가 도와주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금만 도와줘도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조금씩 도와주는 게 늘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어느 정도 올라왔고 스폰서들이 다 크라운 클럽까지 다 갔습니다. 서로한테 선물도 많이 주고 지금 굉장히 사이가 좋아졌습니다. 바로 스폰서가 잘 될 때까지 나는 스폰서에 대한 기대를 없애는 게 나를 위한 일이더라고요. 또 파트너에 대한 기대가 없애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누군가가 들어와서 잘 될 거라고 내가 생각하게 되면 기대가 커지면 실망이 커지더라고요. 그리고 자꾸 파트너가 일을 못하면 파트너 때문에 내 일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더라고요. 저는 그때부터 어떤 생각을 했냐면 파트너가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을 좀 못하더라도 제품은 써주잖아요. 말 안 듣는 파트너라도 있는 자체만으로도 감사하더라고요. 욕심을 부리는 파트너라도 있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스폰서나 파트너에 대한 기대를 없애려고 했고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로얄 마스터까지 올라올 때 가졌던 마음입니다. 애터미를 나를 성공시키는 일과 사업으로 생각했고 모든 거에 우선해서 애터미였고 이 애터미는 나를 위한 일이지 스폰서를 위하거나 파트너를 위한 일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이 마음을 먹었더니 일하는 데는 너무 편해지더라고요. 그전에는 얼굴이 찌그러졌었는데 이 마음을 먹고 난 후로 얼굴이 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마음가짐입니다. 이 마음을 가졌더니 스폰서만 봐도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아침만 되면 파트너가 보고 싶어서 빨리 센터 가고 싶고 그리고 감사하다 얘기했더니 서로가 감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바로 이런 마음을 갖고 제가 이제 중요한 이 오토 판매사를 구체적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오토 판매사가 우리 애터미의 진짜 특별한 개념이었어요. 오토 세일즈 마스터는 기본적으로 한쪽에 1일에서 15일부터 그 다음에 16일에서부터 30일 동안 250만 포인트가 뜨는 분을 판매사라고 합니다. 세일즈 마스터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앞에 오토자가 붙으면 자동으로 계속적으로 이거 이상이 뜨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내가 매출을 넣으면서 만드는 것은 오토 판매사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만히 있어도 자동으로 올라와야 돼요. 바로 이게 되려면 오토 소비자가 있어야 됩니다. 바로 오토 세일즈 마스터는 오토 소비자를 기반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오토 세일즈 마스터라는 직급은 애터미에만 있는 유일한 직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내 능력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애터미 성공의 기초가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오토 세일즈 마스터를 저기 보이는 것처럼 저런 식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좌측에 50명, 50명의 그냥 소비자예요. 그리고 25의 오토 소비자예요. 3명, 3명의 부업자입니다. 한 명 한 명의 나랑 같이 뛸 수 있는 복제된 사업자예요. 바로 이 그림이 그려지면 제가 생각할 때는 오리지널 오토 세일즈 마스터가 되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이 소비자를 오토 소비자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3가지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첫 번째가, 일단 첫 번째가 목표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어저께 적으셨죠? 인생 시나리오. 그 안에서 내가 언제까지 뭘 할 것이라는 목표가 나와야 돼요. 목표는 조금 높게 잡아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현실적으로만 잡더라고요. 너무 현실적으로 다루면 조그만 어려움에도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 목표를 크게 잡아야 돼요. 목표를 크게 잡았는데 그거를 나 혼자만 알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의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내가 5천만 원 벌 거라고 다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혹시 주위에 있는 가족분들이든지 친한 분들한테 내가 5천만 원 벌 거라고 계속 떠들고 다니시는 분 계시나요? 와, 우리 일본에는 많으시네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반응이 어떻게 나오나요? 예, 대부분이 반응이 비웃는 반응이 많이 나올 겁니다. 사실은 100명에게 얘기하면 99명이 저를 비웃어요. 말도 안 된 소리라고 하고 말도 안 된 소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는 미쳤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5천만 엔을 버는 게 정상일까요? 정상이 아닙니다. 바로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이 아닌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계속적으로 정상이 아닌 행동을 하다 보면 100명한테 말하면 99명이 나를 부정할지라도 한 명이 나를 믿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바로 이 믿는 사람이 모여지면 현실이 됩니다. 바로 이 일을 먼저 실천하신 분이 저희 박한길 회장님이세요. 왜냐하면 회장님이 280만 원짜리 카니발을 타고 다니면서 10억을 주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회장님은 신용불량자였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카니발도 중고차였어요. 근데 그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믿는 사람이 모여지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랬더니 지금 현실이 됐잖아요. 지금 4명을 벌써 10억을 줬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조그만 회사를 운영하면서 해외로 나와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나 잘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계속 외쳤어요. 해외로 나갈 거라고. 그랬더니 지금 10년 만에 12개국, 13개국제를 진출했어요. 바로 내가 조금 허황될지라도 애터미에서는 분명히 5천만 원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끊임없이 외치라는 거예요. 목표를 세워놓고 그 끊임없이 외치는 게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저는 처음 애터미를 시작해서 다니면서 신용불량자일 때부터 1,000만 원을 외쳤었습니다. 처음 외쳤던 게 1,000만 원. 바로 내가 끊임없이 얘기할 때 그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는 그거를 자기 암시라고 표현을 하는데 왜 자기 암시를 할까요? 자기 암시는 자기가 믿지 못하는 거를 믿으려고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자신을. 사실 믿음이 생기려면 자기가 경험을 해야 됩니다. 사실 5천만 엔 벌어본 사람은 언제든지 얘기했을 때 그래 벌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5천만 엔을 벌어보지 못한 사람은 그거 얘기하면 허황되만 들릴 뿐이에요. 바로 그 허황됨이 믿어지게 만드는 방법이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1,000만 원을 외쳐서 2년 반 만에 월 1,000만 원이 됐어요. 그때부터 저는 다시 2,000만 원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1년 반 만에 또 만들어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2014년도부터 5천만 원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5천만 원은 안 됐지만 지금 3천만 원까지 왔어요. 내년이 되면 5천만 원이 될 것 같아요. 바로 제가 직접 경험한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하는 목표를 끊임없이 얘기하세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소비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애터미의 가장 핵심은 소비자입니다. 바로 여기도 나와 있는 것처럼요 50명의 소비자를 먼저 만드는 게 첫 번째예요. 소비자를 만들기 전에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뭘까요? 자기가 소비자가 돼야 됩니다. 자기가 소비자를 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바로 첫 번째로 내가 제품을 써봐서 싸고 좋다고 양심에서 인정이 돼야 돼요. 내가 만족하지 못하면 소비자를 만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거짓말이니까. 돈 벌려고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오래 가지를 못하더라고요. 지금은 진실의 시대예요. 앞에서 잠깐 거짓말 쳐서 넘기는 건 오래 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제품을 써봐서 좋고 싸다고 인정이 되면 그때부터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제품을 써보게 해야 됩니다. 주위에 보면 제품도 쓰지 않으면서 주위의 사람한테 제품 좋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저는 처음에 화장품 3세트를 강제로 받은 걸 어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걸 집에 갖다 놨는데 와이프가 쓰질 않았어요. 그 3세트 중에 1세트를 학교 선생님한테 전달하게 됐습니다. 저는 우스운 게 제가 쓰지 않았지만 주위 사람들의 제품을 인정해 주더라고요. 사실은 저는 진짜 특별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사실 가슴이 많이 떨립니다. 혹시나 주위 사람들이 제품이 좋다고 안 했으면 저 애터미 안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2세트를 소개시켜주면서 제가 제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제품 매니아가 돼 있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제일 매니아예요. 저희 와이프도 사실은 화장품을 쓰질 않았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엄청 쓰고 있습니다. 하여튼 자기가 직접 체험하고 좋은 것만 얘기하는 게 진짜입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소비자를 늘리는데 저는 일을 해봤더니 제품 설명을 많이 하기보다는 체험시키는 게 중요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화장품을 12개를 소개받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주도에 있을 때 올라오기 전에 했던 게 뭐냐면 화장품을 2세트를 들고 다닙니다. 한쪽에는 데몬스트레이션 할 거와 한쪽에는 정품을 들고 다녀요. 가면 처음 했던 게 저는 한국에서 그 나왔다는 그 VOD를 보였어요. 지금 그 VOD에 많이 나오죠. 화장품이 좋다는 거. 그러고는 손을 달라고 합니다. 손을. 그래놓고 손에다가 5종 6종 중에 저거 말고요. 비비 말고 5종을 바릅니다. 그래놓고 거기다가 팩을 해요. 설명을 많이 하기보다는 계속 체험을 많이 시켰던 거죠. 그랬더니 소비자가 계속 늘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렇게 했는데 소비자를 만드는 방법은 저는 2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위에 인맥이 많은 사람이 있고 주위에 인맥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위에 인맥이 많은 사람은 명단 작성을 해야 돼요. 그래놓고는 계속 그 명단 작성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가면서 제품 체험을 시키는 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근데 저처럼 인맥이 다 깨진 사람들이 있어요. 인맥이 없는 사람, 주위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지 않는 사람, 주위에 사람이 없는 사람. 저는 유일한 방법이 소개 방법밖에 없었어요. 소개 이렇게. 바로 저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계속 소개 내려간 게 사실은 6개월 만에 사업자 한 사람 나올 때까지 계속 소개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인맥이 많은 사람이 좋을까요? 인맥이 없는 사람이 좋을까요? 똑같더라고요. 똑같아. 바로 내가 마음 먹고 자기가 이 상태면 이렇게 하면 되고 내가 이 상태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결국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갔고 저희 파트너들 중에서 이렇게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처한 상황에 맞춰서 하면 됩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하다 보면 10명한테 전달하면 2명 정도만이 유일하게 제품을 써주더라고요. 절대 다 써주지 않아요. 근데 10명 중에 2명이 써주더라도요, 남아있는 8명한테는 계속 해야 됩니다. 한 번에서 되는 게 아니라 2번, 3번, 4번 계속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예, 쓸 때까지 해야 됩니다. 바로 마음가짐을 그렇게 먹어야 된다는 거죠. 왜? 기본이 그게 되지 않으면, 이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네트워크에 성공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든 시간과 노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를 많이 만드는 거는 얼마만큼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나에 따라 달라지더라고요. 바로 이렇게 소비자를 만들면서 이제 뭘 만들어야 되냐면 오토 소비자나 부업자와 사업자를 찾아야 됩니다. 저는 소비자는 내가 노력해서 만들 수 있지만 바로 오토 소비자, 부업자, 사업자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바로 여기는 찾아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바로 이 소비자로만 오토 판매사가 되면 사실은 한계가 오는 거예요. 한계점. 소비자만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사실은 그게 한계점이에요. 오토 소비자. 바로 그 소비자들을 통해서 요게 나와야 된다는 거. 요게 바로 이걸 찾는 방법은 시스템에 오는 겁니다. 시스템. 사실은 제가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미국부터 전 세계를 다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시스템에 참여하는 거예요. 소득이 많은 사업자들이 대부분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석세스에 참가시키느냐로 결정이 나더라고요. 어차피 애터미는 싸고 좋기 때문에 소비자는 다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나와 똑같은 사업자는 만드는 거는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죠.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업자 한 분을 만들려면 그분의 역량이 내가 10배가 돼야 된다고. 바로 내 능력을 과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능력을. 근데 애터미는 자기 능력이 없어도 애터미의 시스템에 되려면 모든 걸 해주거든요. 바로 회사에서 시스템을 돌려주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오면 모든 걸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이해하고 나서 열심히 소비자 만들었지만 더 이상 성장하는 걸 못 봐가지고요, 그때부터 그 소비자들을 통해서 사업자를 찾는데 이 시스템에 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리에 데려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맞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해야 돼요. 쉬운 걸 하는 건 큰 걸 얻지 못합니다. 내가 진짜 성공하고자 한다면 이 자리에 많이 모셔야 돼요. 이런 자리에.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바로 시스템에 맡기세요. 바로 그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봤더니요, 저는 이 시스템에 참가시킬 때 이렇게 제품을 써서 이제 만족하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제품 써서 만족한 분한테 가서 한마디를 합니다. 제품 쓰는 사람 소개시켜 줄래요? 아니면 석세서 저랑 한번 같이 가실래요? 어떻게 한 것 같으세요? 대부분이 소개만 시켜줬습니다. 그런데요, 그걸 계속 하다 보니까 저한테 같이 가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람 데려가는 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자리에 모시는 거에. 석세스 날이 됐습니다. 4명이 간대요. 너무 신났습니다. 한 명 데려가기도 힘든데 4명이 가니까 너무 신났어요. 그래가지고 전날 밤에 가서 그 4명을 태우고 석세스를 가려고 제가 차를 끌고 갔습니다. 밤에 한참 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2명이 못 간답니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2명도 대단하다고. 아침에 찜질방 가서 잠을 자고 아침에 집 앞에 차를 댔어요. 근데 파트너가 안 나오고 또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때부터 떨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안 가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역시나였어요. 급한 일이 생겨서 못 가겠답니다. 머리가 돌더라고요. 저는 사실 혼자서 석세스를 갈까 가지 말까 저는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전에 스폰서들이 저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애터미에서 석세스를 한 번이라도 빠지면 성공할 수 없다. 나는 진짜 성공이 간절한 사람이거든요. 아니 어차피 석세스 내가 맨날 듣는 건데 한 번 안 들으면 어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내 생각은 그랬지만 스폰서의 그 성공이란 말 때문에 가야 돼 말아야 돼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웃긴 건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차는 석세스를 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거의 8년 가까이 애터미를 했습니다. 저는 애터미를 단 한 번도 석세스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사실 이번도 한국의 석세스지만 지금 여기서도 석세스를 하잖아요. 해외 나갔어도 계속 원데이 석세스는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석세스에 가장 많이 간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박한길 회장님이십니다. 바로 애터미의 창업자이사 최고 경영자가 석세스에 한 번도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빠지지 않을까? 그건 애터미의 성공은 석세스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마음속에서 나는 진짜 석세스에 안 빠지겠다고 지금부터 다짐하셔야 됩니다. 어쩌면 성공이 간절하면 가능한 일입니다. 이거를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사장님들 집에는 왜 가세요? 정답입니다. 바로 석세스는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유 없이 가는 곳이에요. 내 파트너가 가건 안 가건 내 스폰서가 가건 안 가건 상관이 없어요. 나는 무조건 가고 있으면서 계속 데려갈 수 있는 게 바로 성공자입니다. 그랬더니 제가 6개월 동안 연결시키면서 소비자를 연결시키면서 계속적으로 석세스를 데려갔더니 그 중에 한 분이 6개월 만에 한 사람이 나왔어요. 일한 사람이. 한 사람이. 기본적으로 소비자 깔려가면서 부업자나 그 다음에 사업자가 나오는데 이 사업자는 6개월 만에 나왔어요. 바로 소비자와 부업자와 오토 소비자를 통해서 한 200만 원 정도는 됐어요. 바로 여기에 한 분과 1년 만에 여기 한 분이 나오면서 바로 400만 원대 이상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바로 내가 지속적으로 제품을 쓰게 하면서 계속적으로 시스템에 참가시키다 보면 그들 중에는 어떤 사람은 오토 소비자, 어떤 사람은 부업자, 어떤 사람은 사업자로 찾아지더라고요. 바로 기초는 소비자를 만드는 거지만 만약에 사업자를 찾아내지 못하면 내 성공은 200만 원에서 끝나버려요. 그리고 사업자는
무조건 시스템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인 능력은 없지만 애터미 안에서, 이 시스템 안에서 찾아지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중간에 저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계속 만들어지더라고요. 바로 개인적인 능력이 아니라 시스템이 돌아가면서 그 안에 찾아진 사람들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성공자의 자리까지 와버린 겁니다. 지금 한국에 약 33명의 크라운 리더스가 있고요, 약 121명의 로얄 리더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평균적인 나이를 보면 나이대가 55세에서 65세가 가장 많아요. 학력도 보면 초졸, 중졸, 대졸, 고졸 다 조금씩 다 있어요. 그리고 여성, 남성 구별로 따지면 사실 여성분들이 좀 많습니다. 인물도 보면 저도 그 안엔 좀 잘생긴 축에 속하더라고요. 결국은 애터미는 개인적인 능력이 아니라 많은 소비자들을 통해서 연결된 사람들 중에서 진짜들이 모여지면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내 능력이 없지만 능력이 없는 사람이 모여지면서 그게 합쳐져서 또 능력이 되더라고요. 바로 그걸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애터미의 가장 큰 특징은 협력이에요. 재심 협력. 사실 회장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내가 개인적인 능력이 뛰어나다면 사실은 밖에서 성공해야 돼요. 우리 이 자리에 있다는 건 어쩌면 꿈은 크지만 아직까지 내가 만족을 못 하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바로 이 자리에 와서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고 힘을 합치고 그러면서 성공의 길로 간다는 겁니다. 바로 애터미의 시스템이 바로 시스템입니다. 그게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어떻든 지금 저희 재팬 애터미가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요, 역량이 굉장히 큰 나라예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다져졌어요.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그 가장 빨리 성장하는 첫 스타트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세계적인 경제가 어렵습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가장 경제적인 큰 문제를 3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어요.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빚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살기는 굉장히 오래 살아요. 바로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우리 일본은 어떤가요? 맞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부자 나라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부자들은 위에만 있더라고요. 중산층들이 힘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애터미에서 성공하면 바로 우리 중산층을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나 혼자만 성공을 하는 게 아니라 주위 사람들한테까지 성공을 전달할 수가 있어요. 저는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하고 다닙니다. 나는 인류의 이바지하고 있다고. 아까 말한 그런 어려움들이 오는 세상에서 많은 분들에게 희망과 꿈을 줄 수 있습니다. 나 자신만 성공하는 게 아니라 주위 사람 많은 사람들을, 전부는 아니겠지만 많이 성공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사명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애터미를 통해서 나 자신도 성공하지만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내 주위를 돌볼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모두 성공하기 바라겠습니다. 예, 아리가또 고자이마스.